에이, 이거 왜 이래? 오,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시 효자손은 대한민국 효자손이 최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재입니다. 이곳은 저희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고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병원, 아마 탑3 안에 들어가는 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소아과 병동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동차 그림들이 있죠.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찍을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병원이라 찾다가 여기 그나마 휴게소 같은 분위기여서 여기서 찍습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아들이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오늘 이제 작은 수술을 이따가 할 건데, 일본과 한국의 병원에 갔을 때 환자 입장에서, 특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요즘 며칠 이 기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고열, 그 두통을 막 호소하면서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을 해가지고 검사를 좀 받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 매뉴얼 때문에, 그 잘난 매뉴얼 때문에 검사 거부 당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흥분하고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라이브에도 얘기하고 또 영상으로도 올렸어요. 지금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해외에서 병원도 여러 번 갔었죠. 아무래도 해외 생활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병원에 많이 안 가봤는데 그래도 몇 번 일본 병원을 이용해 봤고, 지금 이제 아들이 지금 며칠째 병원에 입원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또 수술까지,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의료 어떤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이나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뭐 한국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유사하고, 또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3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70%는 이제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그냥 한국 병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유사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자세, 그리고 애티튜드, 뭐 이런 거, 스타일,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다 하시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이 진단한 거에 대한 스스로 확신 내지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 성향과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일본 사람들이 좀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조심하고 아주 여러 가지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책임을 좀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책임지는 걸 되게 싫어한다, 이제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과도 맞물려지는 것 같은데, 한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심이 돼요. 왜? 자기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스스로가 확신과 자신감이 환자한테도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인상관리이고, 아무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믿고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세요,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얘기하시고 확언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병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언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같은 상담을 하고 같은 병으로 이야기를 해도 한국은 좀 자신감이 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명쾌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좀 피하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 분들은 이런 건데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조금 선생님들이 자신감도 없고, 뭔가 본인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얘기를 어떤 말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돼서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약간 염두를 많이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신중한 거죠,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 그러나 좀 나쁘게 말하면 선생님이 실력이 없나?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이제 라이브 때인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병원에 왔던 거는 통풍 때문에 왔었어요. 오키나와에 완전 이주하기 전에 답사 왔을 때 그때 통풍이 와서 발작이 와서 엄청 아팠거든요. 제가 오키나와 답사 여행기 뭐 그래서 시리즈가 몇 편 있는데
그때 저는 웃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통증과 싸우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때 병원에 왔는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는 이제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뭐 이런 걸 막 처방을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약을 타갈 거냐고. 그러니까 약 짓는 조제하는 기간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황당했죠. 저는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일주일치를 드릴까요? 뭐 열흘치를 드릴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의 의사 선생님은 예를 들자면 이 약을 일주일 정도, 보통은 지금 내 증상을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약을 먹으면 이제 호전이 되는데, 혹시라도 사람 이름 모르니 일주일치를 먹어도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러면은 이제 2주일치를 지어줘야 되는데 또 2주일치를 지어주자니 혹시 뭐 4, 5일 만에 내가 호전되면은 뭐 약값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일주일치 딱 주자니 혹시라도 일주일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모자라면 제가 다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서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또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을 좀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환자한테 저는 되게 황당했거든요. 아니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약 짓는 기간을 나한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나.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약을 2주치 일단 지어드릴 테니까 보통 한 열흘 정도 드시면은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 약 중단하세요. 근데 일단 2주치 드릴게요. 2주치면 충분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CT 촬영이라든지 MRI라든지 물론 이제 비용과 연관이 있지만 그 엑스레이라든지 모든 거를 환자가 결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받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받아서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늘. 너무 저는 오히려 제가 비전문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환자들은. 근데 반대로 여기는 선생님이 환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약물 알러지가 있느냐, 가족력이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약을 언제까지 드실 거냐 아니면은 검사 이런 거는 좀 하면 좋겠다, 해보면 좋겠지만 검사를 받을 의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들이 다 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선생님들이 좀 더 뭐랄까 일단 안심이 된다, 더 전문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절대 실력이 뭐 일본 의사 선생님보다 한국 선생님들이 다 높다,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느낌과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더 많이 의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구나. 약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약이 엄청 약발이라 그러죠. 약이 엄청 세가지고 한두 번 먹으면 그냥 약 효과 확 나타나거든요. 근데 좀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약이 너무 세니까. 근데 딱 한국이 중간인 것 같아요. 한국이 중간인 것 같고 일본은 너무 약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통풍 때 이제 진통제랑 이제 통풍약을 받아서 항생제랑 먹는데, 구글링을 보니까 처음으로 통풍 발작이 온 거니까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주로 환자분들이 쓰신 게 통풍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면 한 3, 4일 안에 일단 발작이 가라앉고 통증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한 2주를 먹어도 통증이 거의 비슷한 레벨로 아픈 거예요. 한 달 정도 약을 먹으니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약효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자연적으로 이게 통풍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달 정도 먹어서 그 욱신욱신한 것까지 다 잡혔어요. 완전하게. 약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통풍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귀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한번 그랬는데, 하여튼 약을 좀 오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는 그 침대. 한국 같은 경우는 쪽 침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이 침대.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좀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저희 아들이 4인 1실인데 간이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대부분 다 침대에서 자잖아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누워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도 되게 같이 지치고 힘드는데, 그래서 여기 휴게소에 보면은 좀 긴 의자가 있어요. 소파 같은 거. 거기에 너무 힘들면 이제 아주머님들이 거기 쓰러져서 주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용 침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VIP 병동에 가니까 그런 데는 이제 1인실, 그런 데는 이제 긴 소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모르겠고, 아무튼 일반 병동에는 이제 간이 침대가 없는 것 같고, 부모님이라든지 보호자가 같이 밤을 지샐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8시까지인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밤에 같이 자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제 라이브 할 때 제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잠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것 같진 않고,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면회가 또 안 돼요. 일반인들은 부모나 이렇게 다 등록된 보호자만 면회가 가능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면회 문화라든지 보호자 문화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한국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의료 수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가 부담이 30%예요. 일본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보험이 되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다음에 70%가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한국도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은 제 기억으로는 이상한 여러 가지 MRI나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초음파나 이런 검사 말고 그냥 뭐 감기나 염증이나 이런 간단한 이제 진료랑 처방받고 약 받고 할 때는 한국은 거의 약까지 받아도 10,000원이 안 넘었던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보통 2-3천엔 냈던 것 같아요. 보험이 돼도 20,000원 정도 뭐 그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지 않나. 많이 비싼가? 한 2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무슨 피 검사, 뭐 뇌 척수액 검사, 엑스레이, 또 CT 촬영도 머리도 한번 하고 전신도 한번 하고 2번 했거든요. 소변 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입원도 한 열흘 이상 해야 될 것 같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0%까지는 이제 제가 내야 되는데 거기 또 의료비가 또 청구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랑 또 일본의 어떤 의료비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도록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한국이랑 유사는 하지만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근데 일본이라는 데를 딱 보면요 정말 이게 사람들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일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라이브 때도 그렇고 제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나 이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하기 좀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하지만서도 더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키나와 한 종합병원에서 오늘은 제가 갑자기 한국과 일본이 환자 입장에서 뭐가 다를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이제 진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해외 병원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봅니다. 네, 이상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